이번에는 두 남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었고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됐죠.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약간 쌍두마차 같은 느낌이 되게 됐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이고, 이 수도권에는 지자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한데 그 두 명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방선거다 보니까 우리 동네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실 여야가 없죠. 그러면 먼저 서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사실 되게 급변해버렸죠.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지선만 하더라도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민주당에서 구청장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7대 8 정도로 지금 이제 여당에 좀 손을 들어준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여당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의회도 여당이 좀 장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서럽던 시절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재보궐로 당선이 되면서 1년 동안 내가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 하나부터 10까지 태클이 들어왔단 말이죠. 저 이거 좀 할게요 하면은 하지마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끝났고 이제 내가 하고 싶다면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래도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거는 결국에 공급이 하고 싶다. 이분은 이제 어쨌든 규제를 조금 풀어가지고 최대한 신속 통합해가지고 기획, 서울시가 괜히 시간 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최대한 단축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급을 합시다. 재건축 재개발 합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다 어떻게든 서류상 들어가는 시간을 당겨주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릴 것이고, 35층 규제 이거 근거 없다. 그래서 이거 없애가지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양하게 만들겠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뭔가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철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강 주변의 지천 이런 것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물가 수변을 관광 명소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 한강 그리고 이제 지천, 그래서 서울 안에 이 물이 되게 많은데 그 물들을 좀 활용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펼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혁신축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개 축을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서울 2040 플랜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청년 첨단 혁신축 해가지고 이제 GTX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성수, 왕십리, 청량리, 광운대, 창동, 상계 해가지고 청년, 바이오 이런 걸 좀 하겠다고 한 게 있고, 또 김포공항, 마곡, 상암 해서 방송문화 미디어, R&D 이쪽, 그리고 이제 요 라인 전통의 뭔가 공업지대였던, 지금 이제 디지털 단지로 다 바뀌었지만 가산, 구로, 그리고 여의도, 용산, 광화문 요 라인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 그리고 이제 강남 쪽을 좀 엮어서 미래 융합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또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까지 이제 덧붙이면서 진짜 타워팰리스 같은 거를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임대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제대로 지어가지고 살고 싶은 임대 아파트라는 거를 짓겠다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가 여기 들어가기가 조금 그런데, 너무 차이 나는데 이 두 개는 타워팰리스는 관리비가 평당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의문이 되죠. 그래서 좀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좋은 임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괜히 타워팰리스를 꺼내가지고 괜히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의 임대 아파트를 지을 거냐라고 봤더니, 지금은 임대 아파트가 너무 작다 이거죠. 1인 가구가 25제곱. 25제곱은 사실 너무 작죠. 7평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2, 3인도 50제곱. 4인이 넘어야지 49제곱인데, 사실 49제곱이라는 거에서 3인, 4인이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키우겠다 이거죠. 한 20평대 후반대로 조금 키워가지고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근데 타워팰리스에는 수영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뭐 놀이터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너무 약간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모아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재개발 같은 걸 하는 거죠. 뭐 한 6, 7집을 모아가지고 작게나마 여기를 한 뭐 블럭 같은 거 정도를 이제 부셔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로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거를 짓는 것들을 하겠다. 이게 모아주택이고요. 그리고 이 모아주택들을 모으면은 뭐가 되냐? 모아타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역 안에는 예를 들어 주차장도 따로 빼고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주차장으로 인정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가로주택이니 뭐 모아주택이니 뭐 이런 것들을 뭐 소규모 재건축이니 모아서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어서 뭐 관리하겠다. 그냥 전반적으로 말해서 재개발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지역들도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신축으로 바꾸려고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모아타운 1호 해가지고 강북구 번동에 뭐 하나 이제 뭐 발표가 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구획을 쭉 모아가지고 뭐 아파트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게 모아타운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서울 내에 있는 빌라들도 가격대들이 좀 올라가는 게 뭔가 지금 서울시에서 막 개발을 막 하려고 하니까 작게라도 모아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빌라 쪽에서도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서울의 개발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제 공급을 좀 해줘라 라는 게 뭐 결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정부부터 해가지고 다 공급 위주의 정책들을 쓰려고 할 것 같다라는 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경기도는 어떨까? 경기도가 지금 사실 되게 극적으로 승부가 났는데 대통령 선거도 0.7% 차이였는데 경기도에 비할 바가 아니죠. 0.15%. 0.15% 차이니까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난 정도죠. 한 8, 9천 표 정도 차이가 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선거는 선거기 때문에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김동연 당선인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책들을 보면요. 이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1기 신도시 노후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과 주거 환경 개선이 빨라집니다. 이건 뭐 양 당이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정책을 펼친 거고 규제 개혁, 사업기간 단축, 원스톱 조직 뭐 이런 얘기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르신의 주거 안정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3기 신도시 잘 개발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대부분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뭐 코워킹 스페이스 뭐 위워크 같은 것들을 이제 공공에서 만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청년한테 아주 저렴하게 빌려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요거 반값주택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반값주택을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제도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나 야나 상관없이 똑같은 정책이 뭐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결국에 1기 신도시 개발이 어찌 보면 경기도의 핵심 이슈인데 여기에 이제 야당 도지사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 1기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용적률도 많이 줘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택지 조성을 어떻게 할지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야당 도지사가 이걸 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야당의 동의를 어떻게든 좀 끌어오지 않을까라는 뭐 긍정의 의미로는 또 그런 게 있고 또 반대로 또 야당이기 때문에 또 약간 좀 정부가 가는 스탠스랑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부정의 의미도 뭐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하신 바로는 협치를 하겠다. 어떤 정치색을 따지기보다는 경기도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뭔가 개발되겠는데 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1기 신도시 쪽에는 지금 바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빵 필승이다. 무슨 소리냐면은 어쨌든 정부든 이제 지자체든 이제 재건축을 합시다. 라고 하면 이왕 하는 거 빨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빨리 준비되어 있는 단지부터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뭐 추진위도 안 생겨 있는 데를 먼저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치고 나가야겠다. 우리 먼저 진도를 좀 빼놓고 있죠. 그러면은 혹시나 뭔가 애매할 때 둘 중에 누구 골라 할 때 형님 저희는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바로 부실게요.
라고 해놓으면 아무래도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냐. 이거는 무조건 재건축은 빨리 하는 게 최고거든요. 이게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이 앞에 있는 분들 이주했다가 들어왔다가 뭐 이주했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막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니까 막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막 통합으로 막 통합 재건축 뭐 빨리 추진합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청년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20만 호. 이게 도내에 공공택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개발을 할 거다. 그러면은 한 100만 호 정도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20만 호 정도는 좀 따로 빼가지고 청년 신혼부부한테 반값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그 뭐 토지 임대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뭐 환매 조건부 뭐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격 자체는 반값이 맞긴 맞지만 뭐 거기서 땅값이 빠져 있다거나. 뭐 아니면 뭐 나중에 환매를 할 때 뭐 일부 뭐 회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쨌든 요것도 정책으로 지금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뭐 경기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자체마다 조금 더 협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급을 좀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기는 한데 이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동연 지사가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인수위 때부터 아예 그냥 TF 만들겠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근데 이게 지금 한 해 얘기로 나온 게 아니고 엄청 오래된 얘기인데 경기도가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서울이 이렇게 중간에 딱 알박기를 하고 있고 인천이 옆에서 딱 끊어먹고 있죠. 그러니까 인천과 서울로 여기가 지금 분단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도 도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도 도청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정부가 좀 북부를 좀 그래도 관할을 하고 좀 있고, 그리고 수원이 경기도 좀 남부 및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분도를 하자. 이거를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이 경기도마다 시가 또 그 경제력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들은 다 남쪽에 있어 또. 남쪽 애들 많고요. 북쪽에 보면은 뭐 고양 파주 뭐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북쪽이 조금 약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나누긴 남북으로 나눠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 이 전통의 어떤 그런 개념상 이 서도 동도로 나누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김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리고 하남은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하남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김포도 저희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아니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우린 남도입니다. 막 이렇게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 김포는 섬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인천과 서울로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북도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강으로 자르면은 또 남도이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경기도가 사실 이 서울 경자에다가 경기 기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쪼개지면은 기북도랑 기남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당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자, 그리고 사실 경기도 사람들은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GTX죠. GTX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한마음 한뜻인데 워낙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1시간 반에서 거의 뭐 편도 2시간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GTX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공약에서는 민주당안 노선을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뭐 왜 그랬는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민주당 안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발표를. 그래가지고 민주당 노선을 지금 뭐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 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힘을 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민주당 안보다는 여당 안 그 GTX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뭐 GTX가 사실 뭐 아직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 DEF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노선은 바뀔 여지가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경기도가 협업을 해가지고 GTX를 추진하려고는 할 것이고 그게 중앙정부를 좀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수원군공항도 이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뭐 진짜 한두 해 나왔던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것도 될까? 이것도 또 경기도 내에서의 그 분쟁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경기도 의회가 78대 78로 딱 나눠줬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5대5 싸움이 된 거잖아요. 그럼 선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다 동률이니까 무승부잖아요. 이 무승부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이걸로 지금 뭐 다툼이 있다라고 뭐
한다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은 연장자가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디가 더 나이가 많냐라고 봤더니 여당이 나이가 한 5살, 6살 더 많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장 후보들 중에서 여당이 결국에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것도 연장자 우선의 원칙으로 된다. 어떻게 하필 또 이렇게 78대 78로 됐는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도지사는 또 좀 외로워요. 왜냐면은 지금 뭐 서울 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기도에 있는 시장, 뭐 군수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지금 좀 여당 쪽이 많이 뽑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수원, 뭐 안양, 뭐 파주, 평택, 뭐 화성 이런 데들이 이제 야당 시장이 되기는 됐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밀리는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 나 생각보다 좀 외로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의회도 지금 딱 나눠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 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좀 고생스러운 길이 될 것 같다. 자, 정리를 하면요. 서울이고 경기고 사실 지금 둘 다 이 개발 주도로 갈 것이다. 앞으로 4년은.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사실 짧고요. 그리고 이 두 당선인 모두 대선을 노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발 위주로 해서 어떻게든 이 경기도의 힘을 받아서 서울시의 힘을 받아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뭐 여야를 떠나서 어찌됐든 호재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개발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또 주는 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또 정치 싸움으로 갈 확률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싸움으로 안 가고 그래도 좀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싸우지 말고 조금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좀 할 건 하자, 개발할 건 하고 또 필요한 건 좀 지어가면서 4년이 순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